뻔뻔경제 식구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박소현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왜 이리도 바쁜 건지 일주일에 콘텐츠 2개씩 올려봐야지 생각하고 시작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그 다짐이 벌써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차에서 카메라를 좀 켜게 됐어요. 1시간 남짓 거의 직진만 하면 되는 코스여서 사전에 자료 후다닥 준비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늘은 제법 방송인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타 채널에 이제 촬영할 일이 생겨서 강남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여의도 스튜디오로 가서 이제 생방송을 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유독 전기차에 불이 났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을 하죠. 8월 초에 인천에 있는 그 대단지 지하주차장에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는 바람에 한 100여 대가 넘는 차가 불에 타고 그을리는 그런 피해를 입었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나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전기를 충전하던 중도 아니었고 그냥 길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그 이후 불이 났다고. 근데 이런 사고는 국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었어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전기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오늘이 22일입니다. 미국에서도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트럭에 불이 나서 고속도로에 16시간 폐쇄가 됐다고 하죠. 미국 당국은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가 아니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배터리 폭발 사고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충북 진천에 있는 차량용 배터리 그 창고에서 그 업체 대표가 지게차를 이용해서 리튬 배터리를 바깥으로 옮기려다가 화재가 나서 그 폭발로 인해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었고, 세종시에서도 드론 교육장이었었어요.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서 교육장 관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화재의 사고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했던 게 그거죠. 배터리 과충전. 전기자동차는 기름이나 가스를 넣는 대신에 충전소에 가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달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서 충전을 계속을 해버리면 배터리가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노트북도 충전단자에 오랫동안 꽂아 놓으면 엄청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으니 혹시 전기차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서울시가 90%까지 충전한 차량들만 지하주차장 진입을 허용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진짜 배터리를 과충전해서 나타난 화재 아닌가 하는 이제 시각이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죠. 전기차 배터리는 사용자가 충전을 100%, 그러니까 완충을 하더라도 BMS라고 불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알아서 과하게 충전되는 것을 차단하게끔 해두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애초에 설정을 해둔 BMS가 오작동해서 충전이 실제로 과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로 만약 화재가 발생한 거라면 지금처럼 배터리 충전을 몇 % 안쪽으로 한 차량만 안전하다고 본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은 열폭주 현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AAA 배터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배터리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다는 건 기본 상식일 거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플러스 극 쪽에 양극재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극 쪽에는 음극재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물질 사이에 전해질이라고 해서 양극과 그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을 이동하게끔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 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 전해질 한가운데 분리막이라고 하는 절연 소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을 하면 팍! 쇼크가 나는데 리튬 이온만 통과를 하게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분리막인 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큰 배터리 내부도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작은 배터리와 비슷하게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은 그 배터리 중간에 있다 했던 분리막 때문인데요. 최근까지 이어졌던 폭염에 자동차가 내뿜는 그 엄청난 열기가 빠르게 이제 배출이 되지 못하면 전기차의 배터리 온도를 일시적으로 확 높여서 그 배터리 내부에 있는 분리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됩니다. 분리막이 손상되면 쇼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열폭주가 한번 발생을 하면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고 하는데요. 불이 난다고 해도 수직으로 향하는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전기차는 배터리셀에 불이 나면 수평 형태로 불이 번져버려서 옆차로 불이 붙는 데까지 한 7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안에 사용되는 리튬이라는 물질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단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가늘게도 만들 수 있고 고밀도로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고 고전압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끌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리튬이 물과 접촉하게 되면 오히려 열이 더 오르고 인화성 가스를 내뿜게 됩니다. 보통 리튬 전지에 불이 나게 되면 모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안 번지게 덮고 화재가 난 지점이 일단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답이다. 지적도 있어요. 물론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 아주 소량이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일반 화재처럼 물로 이제 진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리튬은 물과는 상극입니다. 여러 가지 의심들이 존재하고 또 전기차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이번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 이거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이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전기차 공포심이 커진 건 분명해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고 지금 이제 타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일반 내연기관차를 타고 계신다고 해도 옆에 전기차가 지나간다 혹은 이제 주차장에서 옆에 전기차가 주차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괜히 한 번쯤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거겠죠. 이런 생각들 속에 전기차 산업은 성장이 아무래도 이제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기차의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대중화로 가기 직전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힘들 거라는 얘기들. 또 하필 또 이럴 때에 전기차 화재가 또 자주 발생해 버려가지고 이런 악재들이 이제 투성인 그런 시점, 바로 지금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이슈를 좀 들여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전망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을 해봄직한 2차 전지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